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땅 이름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어떤 거는 좀 재미있고 어떤 거는 너무 학술적이어서 재미가 없고 그런데 요 얘기는 좀 우리 김석수 대표께서 조금 들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지난번에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그냥 대강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개 있네요. 보니까 아까 배랭이 얘기를 했죠. 여기 배랭이 얘기. 예. 그걸 조금 키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은 이렇게 키워보고 여기 보면은요. 요 배랭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별양동이 된 건데 요 별양이 배랭이를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할 별자에다가 변장자 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석하시면 안 돼. 또 풀이하면 안 되는군요. 예, 한자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또 풀이를 해버리면 그 원 뜻이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짜기 안에 그 벼랑 쪽에 마을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벼랑이 배랭이가 돼가지고 벼랑동이 된 거예요. 한내라는 거는 뭐 이해하기 쉽죠. 큰 내라는 뜻이고. 예. 이제 선바위가 나오고 줄바위가 나오고 바위와 관련된 게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데 과천의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가 선바위입니다. 그게 남태령 밑에 바로 있어요. 선바위 역도 있죠. 그게 바로 거기에요. 예. 그게 바로 이밤이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선바위인데 지금 그 역 이름이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 여기 있는 게 이 이름을 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바위하고 갓바위의 얘기를 조금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바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 다 선바위, 갓바위 맞아요. 서 있어도 이거 갓바위라고도 선바위라고도 하는데요. 모양을 보고 구분을 조금 이렇게 달리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위가 이렇게 솟다 보면 위가 뾰족한 부분이 있고 위가 버섯처럼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돌의 밑이 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치성으로 가서 그 바위에다가 기도를 하고 뭐 고사를 지내고 이러는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갓바위를 많이 올라갑니다. 선바위보다는. 근데 갓바위 쪽에 가가지고 그 밑에서 치성을 드리면 물론이려니와 아예 올라타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올라탄다는 것은 별로 그 바위를 내가 안았다는 뜻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고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위에 뭐 밑에 무슨 팬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타면 살하고 바위가 닿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하고 결국 몸을 섞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의 전기를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죠.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기분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럼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대개 갓밥인데 우리가 볼록한데 그게 버섯 모양으로 생겼고 버섯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남성의 상징과 같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바위를 옛날 아기 못 낳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라탔다 이거예요. 그건 선바위가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갓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바위는 선바위고 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예. 거는 그걸 갓바위라고 하는 버섯처럼 생긴 거. 예. 예, 대부분 그렇게 보면 돼요. 거죠. 갓바위에 얽힌 전설은 근데 선바위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 같은 데 가보면 선바위도 있고 갓바위도 있는데요. 갓바위 밑에 가면은 그냥 치성을 드린 흔적이 가득해요. 그게 요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치성을 드린 건데 대개 임신을 못한 여자들이 와서 그렇게 치성을 드렸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등남 때문에 그런 거죠.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바위는 바위가 쭉 있어서 나온 그런 바위인데 그 바위 밑에 마을 이름이 바로 죽바위, 줄바위라고 그래요. 지금은 주암동이 돼 있어요. 예, 주암동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 맑은 애가 요건 좀 우리가 산행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맑은 애가 이 청계산의 작은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말그네 이렇게 마치 보면 안 맞게 그냥 말그네 막내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예. 그 막내를 그 내를 갖다가 개라고도 그랬거든요. 개울이라 개자. 그래서 막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막개동이 있어요. 예. 아. 그 막개동이 이 막개를 한자로 음차를 한 게 막개동이에요. 막개 청개 그렇게 나오는데 요걸 의차를 하면은 뜨동김을 하면은 맑다는 것이 맑을 청자가 되니까 맑을 청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뭐가 되죠? 청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개가 청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개는 음차를 온전히 한 것이고 청개는 의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뜨동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계산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막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디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청계산이라는 이름은 이 막개동의 막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청계산의 골짜기의 내예요. 이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청계산은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그 하나하나인지 이제 볼 때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이제 이런 걸 더 봐야 되겠죠. 이걸로 할까요? 그래서 과천의 옛날 이름을 조금 우리가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지도를 좀 잘 보시면 돼요. 이게 과천이라고 쓴 거는 이게 나중 지도죠. 예. 대동조 지도는 뭐 조선시대 후기 무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기 무렵이고 옛날에는 이런 이름이에요. 동사홀이라고. 그리고 동사홀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율목이라도 썼다 이 말이에요. 율목은 밤나무라는 뜻.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밤나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동사홀, 율목 이런 이름이 이게 삼국시대 지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유출을 해서 우리말을 꺼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낸 게 바로 이거죠. 돛골, 도사골이죠. 도사골. 네, 도사골, 도수골, 도사골인데 도수골, 도사골인데 독골 이렇게도 하는데 도오골 이렇게 되는데 이 이게 뭐냐면은 아주 그 억제 해석을 하는 사람을 해돋는 마을이기 때문에 과천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억지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도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도둔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도사골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사실이라는 고구려 때 지명으로 이렇게 입혀진 거예요. 이 동사홀의 동은 이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대로 한자를 좋은 글자를 따다 보니까 저 겨울동자 같은 저런 글자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음으로만 읽을 때는 도로 읽어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산은 그대로 옮겨져 있잖아요. 예. 율목은 알 수가 있죠, 쉽게. 바로 이제 밤나무골이라는 얘기인데 요게 나중에 비약이 돼서 과천으로 간 겁니다. 왜? 밤이 과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자는 대부분이 내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고을 이름들은 되게 천자가 많이 붙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천자가 붙은 것일 뿐이고 원래는 밤나무골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천 이 말은 원래 밤나무골인데 나무 이 말 자체는 나무의 옛날 말이에요. 예, 나무라는 이름에 이렇게 된 거죠. 과천은 옛날에는 그냥 밤나무골이에요. 그렇죠. 밤나무골이 맞죠. 그리고 과일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과천에 그러면 하나의 고을이니까 옛날에 사또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을을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위세가 대단한 겁니다. 과천이 군이 된 건 별로 없었고 현이었어요, 대부분이. 현은 군보다는 좀 작은 고을이죠. 예. 그래도요, 이런 속담이 나올 만큼 과천을 선호했어요. 이런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현감이면 다 과천 현감이냐? 왜 그러냐면 현감이라고 해도 현감다운 현감이라 해야 된다는 건데 현감다운 현감은 과천 현감밖에 없다는 얘기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끝발 있는 뭐 예, 위세가 당당하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속담에
야, 현감이면 다 과천 현감이냐 하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과천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현감 중에서 과천 현감을 제일 선호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긴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왜냐면 서울 오려면 다 과천을 거쳐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태령만 넘으면 이제 서울이 되는데 야, 서울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과천서부터 긴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평양감사는 안 해도 과천 현감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경찰들은 강남 경찰서를 선호하고 세무서도 그거 마찬가지죠. 비슷해. 그거 예. 비슷한 뭐 건데요. 생기는 게 많은, 그죠? 생기는 게 많은 시기라는 맞아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 과천 감사, 평양감사는요. 감사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평양감사래. 뭐 이쁜 기생이 많으니까. 예. 예, 이제 그쪽에 가면 뭐 상당히 그 좋은 그 대동강변에 그 누정에서 그 여자들 데리고 노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예. 평양감사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감사를 가려면 이왕이면 평양감사를 간다고 그러죠. 사실은 평양감사가 아니에요. 평안감사지. 아, 평안감사. 근데 이제 평양이 이제 평안도의 주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감사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평양감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경상감사, 전라감사. 요즘으로 하는 시도지사겠죠. 그러니까 예. 충청감사, 그렇죠. 강원감사지 무슨 원주감사, 전주감사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평안감사인데 평양이 너무 유명하니까 평양감사라고 보통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과천현감이 낫다고 여길 간대잖아. 감사보단 과천현감이 한참 떨어지는 직책 아닙니까? 예. 왜 그럴까요? 여기 끝발이 있으니까. 왜 끝발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이 돈을 갈취하는데 아주 좋대잖아요. 왜냐면 통과세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로 가는 선비들한테. 소위 삥 뜯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집을 잡는 거야. 예. 말 타고 지나갔어? 어디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또한테 데리고 가는 거야. 아유, 제발 좀 이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돈 내놓고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천 현감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뭐 돈을 안 내놓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과거길 선비는 그런다잖아. 제가 돈은 없습니다. 나중에 과거에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큰 표술이나 하고 그러면은 과천 현감 내가 찾아와서 그때는 내가 톡톡히 대우해드리려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거길 지나는 데는 과천 현감한테 인사를 하고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과천 현감이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양에 들어가려면 이제 과천서부터 긴다는 얘기가 그 한양에 가까워지니까는 긴다란 뜻이 아니고 과천에서부터 이 과천 현감이 유세를 부리니까 거기서부터 긴다. 그런 예, 얘기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과천만이 아니고 거기 가는 길은 좀 뭐 광주 쪽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과거길 손님들이 제일 많이 통과하는 부분이 과천이에요. 왜냐? 경상도 분들이 다 그리워오거든. 그러네. 근데 과거길 손님들은 전라도 쪽에서 오는 선비들이 적어요. 많이 오는 선비들이 대부분이 경상도 문경세제를 넘어서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나오는 곳이 다 이 과천 아닙니까? 그 조선시대 때도 영남 세력들이 상당히 그러면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근데 과천이 유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걸로 이제 과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뭐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